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과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신율의 뉴스 정보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3부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아주 든든한 배경이 있는 우리 이우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배 안녕하십니까? 아니 든든한 아니 배. 이 든든 아니 네. 그 뭐야 저기 이게 스케줄에 따라 우리가 또 든든한 배. 예, 감사합니다. 코너도 막 나는 오늘 병원 눈 오늘 저기 혹시 검사 무슨 받고 와가지고 야전 사령 구테타가 일어날 분위기 아니에요? 아니면 약간 그 야구 대표팀 감독 느낌. 예. 그럼 표정이 무표정해야 돼요. 예. 근데 날파리 먹어봤어요? 굳이 그걸 아, 예. 나 어제 지하철 내려가지고 걸어가는 데 있잖아요. 전화를 하면서 내 박재 PD한테 뭐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면서 가는데 뭐가 확 들어오더라고. 보니까 날파리야. 와. 박재 PD가 잘못했네요. 잘못했어요. 네. 책임을 지세요. 네. 아니 근데 그리고 단백질 섭취하셨는데요. 예. 맛이 어떨 것 같아요? 네? 맛이 어떨 것 같아요? 굳이 뭐 예. 한번 먹어봐. 아니 괜찮습니다. 그거 네. 이 요맘때 한강에 자전거 타고 가잖아요. 그럼 진짜 많이 먹어요. 입 벌리고 타시면 진짜 많이 먹어요. 네,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배불러요. 네. 한번 해봐요. 오늘 저녁은 그럼 날파리 요리로 요리가 아니지 네. 날파리 회죠. 네. 네. 와 근데 진짜 그거 입속에 훅 들어가니까 어유. 근데 왜 이런 얘기 앞서서 그 이전 행정관이나 박 전 최고위원이랑은 안 하시고 일부 잊어먹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뭐 나름 제가 들으면서 왔는데 선글라스 컨셉을 왜 얘기 안 해주셨냐고 이야기하시던데요. 맞아요. 네. 그래도 은근히 좀 성실해요. 그럼요. 네. 근데 근데 이거 이게 지금 안경 벗으면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기 또- 제가 또 너무 빛이 나서 그런 네. 것도 있죠. 여기 또 이렇게 조명을 또 많이 우리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네. 건가? 네. 예. 자, 이런 얘기는 그만하고요. 네. 예. 여러분, 이것도 일부에서 했어야 되는데 우물정공사하고 샵094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에 그 반영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도 잊어먹었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차례대로 해야지 이게 돼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거일 뿐인데 하셔야 될 걸. 근데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네. 자, 잠깐만요. 3066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우영 씨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자, 빨리 대답하세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귀중한 청취자 여러분. 3066님 혹시 저기 계시는 분 중에 한 분 아닌가요? 그러면 밖에 계신 분 중에 한 분? 전혀 아니죠. 혹은 교수님의 난 끝자리가 달라요. 친인척. 친인척. 네. 그럴 수는 있죠. 친신계 분들. 그렇죠. 우리 누나가 또 애청자니까. 네, 친신계 좌장이 아마 보내신 게 아닐까라고 그렇구나. 추측을 해봅니다. 뭐 이렇게 바쁘니 대답 빨리 하세요. 네?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뉴스를 전해드리느라. 그렇습니다. 뭐 어디 취재 갔다 온 사람 같이 얘기하네. 아유 참. 뭐 다음에 그럼 어떻게 취재라도. 그럼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 나처럼 병원 어디 취재하러 갔다 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 네. 근데 진짜 병원에 사람 많더라. 와 엄청 많아요. 예. 오늘 저희가 어떻게 보면 병원과 관련된 소식 주로 있습니다. 얘기하세요. 네. 진료 지원 간호사라고 하죠. 피의 간호사 합법화 근거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관련 소식은 앞서서 일부에서도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일단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어젯밤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서 간호법을 처리를 했고요. 오늘 본회의에서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제가 정면 승부 인앤아웃을 진행하면서 이 법안 통과인데 재석 의원이 200명이 넘는 것도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들의 역할을 명문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에 규정돼 있는데 우리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고 하고요.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이들의 업무를 대신하는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여야가 뜻을 모은 거라고 합니다. 이번 이 간호법의 주요 쟁점이었던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간호사의 PA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 전문 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 경력이나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문제에 대해선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커서 이번 간호법에선 제외가 됐다라고 하고요. 간호법은 사실 지난해 4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여야가 간호법 제정안 처리에 합의한 것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대란으로 진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사태를 정치권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이 간호법 제정과 파업은 별개라고 선을 긋기도 했고요. 또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내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보건의료노조 이 관련해서 이야기가 뭐 아직까지 속보로 더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일단 내일 오전 7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한다라고 합니다. 총파업 대상 의료기관은 모두 61곳인데 이런 가운데 또 오늘과 어제 이제 노조와 사측의 교섭 끝에 7개 병원 11개 사업장이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이 타결됐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고요. 강원 지역의 경우에는 6개 병원이 현재 조정회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51개 사업장은 계속해서 조정에 나서고 타결을 이루지 못한다면 오늘 저녁에 파업 전야제를 시작으로 단체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국회 앞에서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간호법 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도 이 간호법이 직역사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들조차 위협에 빠뜨리는 자충수법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정부의 이 대응도 나왔는데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늘이죠. 정부 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가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을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4,000개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연휴 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 160여 개 코로나19 협력병원과 발열 클리닉, 약국 등에 대한 정보도 적극 홍보한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고요. 또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여권에서 의대 증원 유예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조 장관은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자로 이제 간호법이 이제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와 관련해서 의협의 반응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의협의 경우에는 의료 현장은 혼란에 빠질 것이고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반면에 대한간호협회 환영의 뜻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합법적으로 이런 제도가 도입이 돼 있다고 지금 이우영 아나운서가 말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취과 같은 경우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선 마취과 같은 경우에는 이 단연간 근무한 간호사는 완전히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간호법이 제정됐다 하더라도 PA 간호사들, 다시 말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의사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는 간호사들의 업무 영역은 시행령으로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의사협회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승무원이 기장 대신 비행기를 몰 수 있느냐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그런 표현을 저는 그렇게 전적으로 동의는 안 해요. 뭐냐면 이 지금 단연간 근무한 그러니까 PA 간호사라는 게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간호대학의 대학원 과정에서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오래 근무를 한 6년째 이상일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간호사가 갑자기 현장에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한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한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경험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그러니까 외국도 시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참 정부 입장에서 볼 때도 곤혹스러운 게 거부권 행사했다가 지금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통과시켜 버렸으면 모양새가 참 좋았을 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렇게 이게 불안하거나 이런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의사분들이 여러 가지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 뭐 이것도 알긴 알겠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과 영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피해 간호사를 우리가 도입하지 않을 이유를 좀 구체적인 이유를 한번 보여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볼 때에는 간호법 늦게나마 통과된 것 제가 간호사 선생님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상당히 현장에서 요새 고생하고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숨통 특히 이제 불안감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파업은요. 지금 제가 방금 들어온 뉴스를 봤는데 지금 11개 사업장이 성공을 했고 5시 기준입니다. 그리고 계속 교섭 타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보건의료 파업은 우리가 그 정도로 걱정할 정도로 커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모레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다음 달 추석 연휴로 연기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한 대표 체제 당직 인선이 완료된 만큼 당정 화합을 위해 초청 만찬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지난 당선 직후에 있었던 만찬 이후 두 번째였습니다. 자, 근데 이 연기에 대해서 한 대표가 어제 SNS에 2026년 의대 정원 유예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등 당정 갈등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이 불쾌감을 표출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한 대표가 이미 고위 당정 공식 회의가 끝난 뒤에 한덕수 총리에게 2026년 의대 정원 유예를 제시를 했고 정부가 불가 입장을 확인하자 어제 다시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재차 강조를 했던 겁니다. 또 조만간 열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에서 의료 공백 사태를 의제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통령실은 이 같은 한 대표의 주장이 해법도 되지 않고 외려 문제를 키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대표와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더 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통령실 일각에선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차별화 및 차기 대선을 겨냥한 자기 정치의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시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 이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의대 정원 유예안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용을 몰랐을 정도로 당내에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유예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전에 심도 있게 상의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건데 이에 대해서 이제 당 내부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윤한 갈등 관련해서 뉴스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안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이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걸 몰랐고 또 한동훈 대표는 이 만찬이 연기가 되는 거를 자기가 직접 들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커뮤니케이션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저는 사실 말이에요. 자기 정치란다 뭐한다 이거 저는 자기 정치도 아니다 별 관심이 없어요. 제가 관심이 드는 부분은 뭐냐면 누가 국민의 여론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전 판단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자라고 얘기가 인사말이 될 정도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국민들이 불안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자기 정치를 한다 뭐를 한다 이거 저는 뭐 이런 얘기는 지금 좀 한가한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그 안과 때문에 병원 갔다 왔잖아요. 근데 대형 병원인데 아유 진짜 도떼기 시장이에요. 그만큼 지금 환자가 많이 몰리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좀 하루빨리 정상화시킬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단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예정된 만찬을 그냥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불편하더라도. 이게 정치라는 거에 있어서 화가 나거나 분노하는 것은 정치라는 언어와 가장 맞지 않는 단어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비스마르크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기분 나쁘더라도 좀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할 때는 필요한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안타깝습니다. 예. 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인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서 만든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피해자 3명 중 1명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로부터 딥페이크 피해 지원을 요청한 781명 가운데 36.9%가 10대 이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뉴시스 단독 보도를 보면 이 딥페이크 가해자의 부모들이 디지털 장의사에게 증거 삭제를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추정되는 10대 남학생들의 부모가 SNS의 게시물을 삭제하기 위해 이 업체에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사이에 피해 여학생들은 SNS를 비공개하거나 게시물을 내리는 등 두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정부의 대응도 나왔는데 딥페이크 탐지 및 억제 기술 개발을 위해 총 2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딥페이크는 명백한 범죄라면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지시했는데 저는 이 AI가 발달을 하면서 그런 무서운 영화들이 많잖아요. 매트릭스, 터미네이터, 아이로봇 여기서 보면 AI가 그 젊은 사람이 터미네이터도 알아요? 네. 어쨌든 AI가 이제 인간들을 위협하는 영화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나쁜 인간들이 AI와 만나면서 이런 나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게 더 나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육을 시켜야 된다. 물론 교육이 하겠죠. 하지만 교육이 근절 수단이 될 수는 없어요. 유일한 근절 방법은 뭐냐면 정말 이게 사실 이 디지털 딥페이크로 이 사진 만들고 막 이러면 특정인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게 범죄자들의 인생도 망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거 범죄자들의 인생을 어떻게 망치느냐? 간단해요. 엄벌에 처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10년 이하의 징역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0년 이상의 징역을 만든다든지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법 개정을 해야 돼요. 형법 개정을 함과 동시에 지금 과방위에 국회 과방위에 113개의 법안이 지금 계류가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소위가 2개 있거든요. 과방위에. 소위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논의를 하고 전체회의를 연 다음에 법사위로 가고 법사위에서 다시 본회의로 넘겨야 되는데 2개 소위가 열리질 않고 있어요. 지금. 예? 청문회 열심히 하는 건 알겠는데 이거 좀 열어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법이라는 게 경직된 것과 플라톤도 옛날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필로소퍼 킹 이 철인 정치를 얘기를 한 건데 아무리 경직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지면 시급히 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국회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동원을 해봤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징역 2년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확실하게 올려야 됩니다. 예? 네. 확실하게 올려가지고 이건 진짜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죠.